아, 뷰가 그래요? 저희 회사는 상고하고로 이제 어쨌든 경제는 힘들어집니다. 예, 후행적으로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상반기엔 좀 미국이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. 다 열어놔야 돼요.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안 한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분명한 건 뭐냐면 올해 금리 인상은 끝나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사 염승환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사님, 그 2월 FOMC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끝난 것 같고요. 네네. 전반적으로 상반기 증시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? 시장이 이제 1월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르고 나서 이제 네. 2월에도 뭐 이렇게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닌데 네. 다만 이제 2월 달 이제 지수 자체로 보면 그냥 제자리 걸음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2,500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2,400은 또 깨지는 않습니다. 그 안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좀 시장은 1월에 오르고 약간 이제 숨고르기란 표현을 많이들 쓰잖아요. 네. 그래서 숨고르기 장세가 좀 펼쳐지는 지금 그런 흐름인 것 같고, 그리고 지난해 내내 뭐 주식시장이 워낙 좀 안 좋았잖아요. 사실 네. 뭐 정말 많이도 고생하셨는데 사실 이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좀 숨은 쉬겠다. 아니, 얼마나 힘들었으면. 네. 작년에 사실 숨 쉴 틈도 없었어요. 그냥 계속 빠졌잖아요.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연초부터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, 그리고 2월 달 시장도 분위기 그렇게 뭐 이 정도 올라왔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또 무너졌을 수도 있거든요. 잘 버티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아직 뭐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강세장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1월에 한창 그 논의됐던 게 상고하저냐, 네, 상저하고냐. 근데 지금 상고는 거의 확실해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. 하반기까지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까? 아니면 정말로 하저가 될까? 저희는 이제 좀 독특한데 뭐 저희 회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아마 나와서 방송을 예전에 했던 것 같긴 한데요. 네. 그 저희는 상고하고예요. 아, 뷰가 그래요? 저희 회사는 상고하고로 이제 작년 가을부터 얘기를 했어요. 와. 예, 그러니까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었죠. 무슨 고가 2개나 들어가냐. 그러게요. 예,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봤던 배경은 뭐냐면 네. 대부분은 사실 상저하고로 봤거든요. 대부분 그랬죠. 사실 작년 말만 너무 해도 안 좋으니까. 예, 연초는 좀 안 좋고 하반기는 좋아진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저희는 왜 좀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으로 봤냐면 일단 그 첫 번째가 대부분은 이제 올해죠. 이제 올해 하반기에 경기 좋아지는 건 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.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올해 하반기 괜찮다. 경제는 좀 회복될 거다. 이제 이런 논리인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. 그렇다면 주가는 먼저 선행한다. 항상 주가가 빠르거든요. 그 좋아지는 걸 그대로 반영해서 그 현실을, 그러니까 지금 뭐 7월에 좋아지니까 7월에 오르진 않아요. 한 6개월 선행을 합니다. 네. 이게 주가의 속성이니까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상반기 오히려 하반기 좋다면 미리 좀 선반영하지 않을까. 그게 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아니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했잖아요. 작년 연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풀었는데 네.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2분기부터 중국이 좋아질 거다. 이 예측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확진자가 이제 늘어났다가 이게 좀 줄어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. 그럼 2분기부터 좋아지고 2분기에 또 중국의 3월에 중국의 양회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거든요. 그때 이제 지도부가 교체가 돼요. 새 정책이 나오는데 그럼 늦어도 4월부터인다. 근데 그렇게 예상을 해보니까 아니 중국이 2분기부터 좋아지는데 하반기에 장이 좋다고? 이거는 저 이제 약간 좀 이게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그 상반기도 괜찮겠다. 네. 예, 그래서 상고로 좀 이제 얘기를 했던 배경 그거고. 근데 왜 하고냐 또? 네. 그러면 하반기 걸 미리 반영하면 하반기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? 네. 근데 이것도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. 네. 첫 번째가 왜 하고냐면 내년까지 좋아져요. 경기가. 어.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져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엔 더 좋아집니다. 이건 뭐 저희 회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25% 감소할 거다. 근데 내년에 50% 증가한다.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. 최근에. 네. 예, 외국계도 이제 그렇게 전망할 정도. 내년 전망은 되게 좋거든요. 그러면 내년까지 좋아진다면 하반기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저가 되려면요. 내년에 안 좋아야 돼요. 경제가. 근데 내년에 좋아지는 쪽으로 본다면 당연히 하고가 맞고.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상고 하중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하고인 이유는 저희는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. 이게 뭐 지수가 상고하고니까 그냥 뭐 계속 뭐 다이렉트로 올라서 뭐 3천 뚫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1분기에
한 2,500, 600까지 오르고요. 좀 쉬어요. 숨고르기 또 2분기에 또 살짝 더 오르고. 근데 이 3, 4분기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계단식으로 가는 거예요. 네. 천천히 쉬면서. 근데 4분기가 1분기보단 지수 저점과 고점이 높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가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급하게 가서 뭐 상고하고는 아니고 상고하고인 이유는 그래도 1분기보단 4분기가 더 지수는 높을 것 같다. 또 그렇게 보는 배경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이 주식도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보통 PBR 지표 많이들 쓰거든요. PBR이 뭐냐면 PBR 한 배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배란 얘기예요. 지금 주가가. 예를 들면 제가 제 통장에 1억이 있어요. 그럼 제 자산, 제 뭐 자본이죠. 빌린 돈 아니에요. 그냥 순수하게 내 돈이면 자본이 1억이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뭐 일을 해가지고 어쨌든 생활비 다 쓰고 돈이 남아서 1년에 돈을 좀 벌었더니 다음 해에는 1억 2천이 됐어요. 네. 그러면 내 자산은 2천만 원이 불어난 거죠. 그 다음 해에는 내가 좀 연봉도 올라가서 예를 들면 2억이 됐다고 칠게요.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PBR 한 배는 얼마냐면 처음에 1억일 때 시장에서 야 염승아 너 그 계좌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넌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. 그러면 똑같잖아요. 1위 그게 PBR 1이에요. 근데 만약에 2억이 됐어요 제가. 그러면 PBR 1이면 2억이 되는 거죠. 네. 올라갔죠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거밖에 없는데 시장 가치가 자연스럽게 2배가 된 거예요. 한 배인데, 그러니까 똑같은 한 배인데 1억이 2억이 된 거니까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어도 적자를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. 네. 매년 돈은 벌죠. 그러니까 버는 걸 100억 벌다가 80억 벌 수는 있어요. 약간 줄어들. 네. 그래도 내 계좌는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자본도요. 네. 기업들은 돈을 계속 버니까 이게 쌓여서 올라가요 점점. 네. 그래서 삼성전자도 언젠간 10만 원 가는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자본이 계속 쌓이니까. 그래서 아.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PBR 한 배가 얼마냐면은 한 2,650대요. 네. 근데 지금 2,450이거든요. 그럼 한 배도 지금 못 받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평가하기엔 야 코스피 한 배까지는 못 주겠다. 이익 감소하고 뭐 안 좋은데 그만큼 싸다는 얘기죠. 근데 이게 올해 연말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. PBR 한 배가 얼마인지 2,885로 올라가요.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경로를 따라서 저는 뭐 적자를 보거나 큰 뭐 충격이 아닌 이상은 자연스럽게 2,885까지는 저희는 PBR 한 배까지는 회복될 거다. 이런 논리로 상고하고의 이제 접근을 저희는 좀 하고 있는데 혹시 그 PBR이 뭐 1.1이 되거나 1.2가 되거나 그러려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야 돼요. 뭐 어떤 이벤트냐면 우리나라가 보통 수출이 증가할 때 한 배까지는 가요. 한 배에서 한 1.1배까지는 갑니다. 근데 왜 지금은 한 배가 안 되냐면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예요. 마이너스일 때 한 배 이상 안 줘요 시장이. 근데 이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진짜로 중국 경기가 우리 예상보다 좋고 수출이 훨씬 좋아지면요 한 배가 아니라 1.1배도 갈 수도 있어요. 그럼 이제 지수가 3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.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낙관적인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합리적으로 보는 게 한 배 정도만 회복될 것 같다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. 그래서 저희는 2,800 후반 정도가 올해 목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1.2배를 갈 수도 있어요. 그러려면 뭔가 큰 이벤트,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 그 회사들이요 갑자기 배당을 좀 많이 준다.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.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요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면서 시장 가치를 같이 올려줍니다.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할인을 받냐면 미국 같은 경우 PBR이 막 1.6배 막 이래요. 아 그래요? 훨씬 비싸요. 와, 근데 왜냐면 거기는 그렇구나. 주주 가치를 굉장히 이제 위하죠. 자사주 소각도 엄청 많이 하고 네. 배당도 훨씬 많이 줍니다. 그러니까 돈이 더 몰리는 거고. 네,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내 계좌는 시장에서 봤을 때 야 너는 PBR 한 배밖에 안 돼. 근데 저 옆 동네에 있는 미국은 주주 가치를 위해주는 정책들이 나오니까.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도 그런 식의 정책들이 계속 나와서 네. 주주 가치를 계속 올려주잖아요. 그럼 PBR 한 배가 아니라요 1.2배로 가요 그냥. 똑같은 돈을 벌어도. 그러면은 PBR 1.2배면 이게 3,200 정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결국 기업들 하기 나름이다. 자사주 소각이나. 근데 고무적인 건 지금 요즘에 작년과 너무 달라진 게 기업들이 알아서 배당도 늘려주고 그러고 지금 있어요? 실제 그러고 있어요.
자사주 소각도 그냥 해줘요. 좀 혹시 조금씩. 대표적인 기업들 혹시 현대차도 아 그래요. 배당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요새 뭐 작년에 은행주도 신한지주가 자사주 소각 배당 늘렸는데 올해도 뭐 늘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에 대형사들이요 이제 좀 인색함을 좀 버리고 갑자기 요즘에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약간 좀 한국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갔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고착화되면 만년 저평가 탈출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증시만의 고질병을 좀 그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일본 하고 있습니다. 개인 투자자들 소액주주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으로 되게 좋은 소식이죠.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회사는 PBR 한 배니까 그럼 내 주식 가치는 그냥 그대로잖아요. 근데 미국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 절반만 줘도요. 1.2배만 가도 주가가 20% 오르는 거예요. 그냥 같은 돈인데 그거 굉장한 거죠 사실은.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요즘에 좀 많이 펼쳐지고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푸시를 하더라고요. 네. 정책적으로도 기업들의 좀 그런 부분도 그리고 기업들이 소액주주 막 뒤통수 치는 일도 많았잖아요. 뭐 물적 분할을 한다거나. 근데 이제 지금 사실상 지금 정책하에서는요 이제 불가능해졌어요. 막아버린 거죠 정부에서.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어서 좀 뭔가 작년보다는 올해는 아무튼 희망은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. 그 저희가 그 이렇게 좀 작년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였잖아요. 네. 근데 이번 올해 또 조금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올해 연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. 혹시 그런 게 반영이 되면 더 중시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연말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들을 많이 했어요, 사실은. 네. 근데 저번에 이제 한번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. 이렇게 네. 경기 이렇게 뭐 좋은데 네. 무슨 금리 인하냐. 그렇다고 물가가 지금 싼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데 쏙 들어갔어요, 사실 지금은. 근데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. 네.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. 왜냐하면 이렇게 고금리로 자꾸 가잖아요. 금리가 지금 4.75까지 왔거든요, 미국이.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. 5에서 5.25까지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자꾸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어쨌든 경제는 힘들어집니다. 예, 후행적으로라도. 그래서 하반기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상반기엔 좀 미국이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. 그리고 이 금리 인하를 또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물가가 낮아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올해 상반기에 한 3%까지는 예상들을 하세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 예상이지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. 근데 만약에 3%대까지 떨어지고 미국 경기가 2분기에 생각보다 좀 안 좋으면 하반기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 열어놔야 돼요.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안 한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분명한 건 뭐냐면 올해 금리 인상은 끝나요. 동결은 하겠죠. 그러니까 인하는 안 해도요. 인상은 끝난다고 봐야 돼요. 적어도 5월 정도. 그러니까 3월에 끝나느냐 5월에 끝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장은 5월까지 보고 있어요. 네. 예, 그렇지만 어쨌든 5월이면 미국의 그 길었던 금리 인상 기조는 끝이 난다. 이렇게 좀 시장은 좀 일단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뭐 인하가 되지 않아도 뭐 오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금리의 이슈에 상관없이 하고일 수 있다. 네, 그러니까 네. 그리고 이게 그 금리가 이렇게 동결되는 것만 해도 좀 괜찮다고 보는 게 네. 작년에 주식시장이 20%막 30% 빠진 이유가 예상을 좀 하기 어려웠던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빨리 그리고 이 보폭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랬잖아요. 뭐 0.75%씩 한 번에. 이게 이례적인 게 뭐냐면 원래 보통 금리 인상은 0.25씩 하는 거거든요. 원래는 그래요. 3배짜리를 해버린 거. 그걸 연달아 한 4번인가 했잖아요. 그럼 이게 경제가 남아나겠습니까? 그렇죠. 주식시장도 망가졌는데 근데 작년과 생각해보면 이제 완전 격세지감이죠. 올해는 올려도 0.25 올리고 네. 찔끔 올리고 이제 올리는 것도 한 번 아니면 2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방향성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2850 정도까지 하반기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오르게 된다면 네. 뭐 지수가 오르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 대형주 좀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까요? 저는 괜찮게 봐요. 이제 대형주들을 투자하실 때는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. 첫 번째가 이 개별 기업의 실적을 봐야죠.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건지 그 기업마다 좀 성격들이 다르니까
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지금을 보면 안 되고 하반기를 봐야 되겠죠. 네.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좀 분석이 좀 된다라면 당연히 투자할 만하고요. 이건 이제 개별 기업만의 이제 이슈고,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든 뭐 삼성전자가 됐건 포스코가 됐건 간에 우리 한국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다 수출형 기업들이에요. 국내 내수가 중요하진 않아요. 내수 비중 얼마 안 되고 삼성전자 반도체 대부분이 더 중국으로 가거든요. 거의 절반이 아마 중국 쪽일 거예요. 그럼 뭐죠? 중국 아니면 선진국 경기가 좋으면 삼성전자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. 네.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제로 코로나 너무 안 좋았잖아요. 계속 꺾기. 거기 금리 올리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이게 수요가 죽어요. 네. 위축됩니다.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.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았죠.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적자날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대형 회사들은 이런 이제 금리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. 네. 그러면 내가 삼성이나 현대차나 뭐 포스코를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개별 기업도 봐야 되지만 중국 경제가 어떨지 미국 경제가 어떨지 그리고 금리가 어떨지 이걸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아까 금리는 말씀드렸죠. 적어도 더는 안 올라갈 거예요. 네. 한두 번 올리면 끝.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에요.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삼성은요. 반도체 어쨌든 매출의 거의 절반이 저기 중국입니다. 근데 이제 중국은 답 나왔잖아요.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중국 이제 리오프닝 하잖아요. 네. 이제 드디어 중국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돈을 쓸 겁니다. 그러면 중국에 저런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이 많이 팔릴 거예요. 지난 한 2년인가 3년 동안 중국의 스마트폰이 역성장을 했어요. 이렇게. 네. 안 팔렸어요, 실제. 근데 적어도 올해는 이제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 플러스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이 좋아지면요, 뭐가 좋냐면 삼성전자의 그 이 메모리 반도체가 어디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잖아요. 중국 쪽에. 여기 탑재가 이제 늘어나겠죠. 네.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? 수요가 증가하겠죠. 근데 지금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 업체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뭘 합니까? 공급을 줄여. 감산하죠. 그럼 공급은 주는데 하반기에 수요가 늘면 재고가 줄겠죠. 네.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은 좋아져요. 네. 그런 수순이거든요. 그래서 이 논리에 동의를 하시면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. 네.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싸냐 비싸냐죠. 그래서 밸류에이션 쌉니까 비쌉니까냐 이건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제가 아까 PBR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삼성전자 PBR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요. 호황일 때 2배까지 가요. 호황일 때. 그래서 2021년 당시 그 1월인가 2월에 2배가 넘어갔었어요. 96,000원. 예, 그때가 2배가 넘었어요. 근데 2배가 넘었어요. 네, 넘었었어요. 이 와. 2배를 넘겼어요. 그때는 네. 그리고 금리도 제로 금리에다가 아무튼 뭐 사람들이 열광했죠. 뭐 삼성 살려는 수요가 많으니까 2배를 넘기기도 하는데 불황일 때 얼마까지 가냐면요. 1.1배까지 떨어져요. 최악일 때. 거기가 1.1배가 5만 원 후반 정도 돼요. 한 5만 7, 8천 원. 근데 지금 최악은 벗어나고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지금이 1.2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1.1배랑 2배 사이인데 지금 1.2배면 차이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? 앞으로 방향은 좋아지는데 1.2배다. 그러면 주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. 단 이제 좀 1월에 올라왔으니까 좀 숨고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밸류도 비싸진 않다. 네,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1.5배다. 그럼 이제 고민은 해봐야 돼. 딱 절반이네. 그러면 이제 이걸 사야 되나 마냐는 조금 고민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밴드 하단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비싸진 않다. 그래서 요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. 어느 기업이든 간에 사실은.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합리적이거든요. 근데 그냥 단지 뭐 삼성전자 올라갈 것 같다. 아유, 앞으로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뭔 삼성전자가 이런 논리면은 사실 그건 그냥 우리가 내피셜 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대부분 이 논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. 네, 왜냐면 다 대부분 비슷하게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투자하기가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PBR 기준으로 제시해 주니까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. 숫자로 딱딱 나오니까. 그러면 지금 만약 1.2 정도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여유가 되시면 모아가다가 예를 들어 지금 1.5나 6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시면은 뭐 분할 매도 이런 전략을 써도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만의 이제 그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1.56
5배에서 6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7만 5, 6천 원 나와요. 그 정도까지 이제 업사이드가 있는데 네. 그 정도까지는 아마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. 네. 근데 그 근거는 보통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고요. 중국의 유동 요새 중국 경기 부양한다 그러죠. 그리고 글로벌 이제 긴축 사이클이 끝나요. 보통 그런 구간이 왔을 때 1.56배까지 옛날에 갔었어요. 네. 실제. 그러면은 7만 원 한 중후반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거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. 나는 이제 어차피 난 요런 사이클 정도만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. 그럼 파시면 돼요. 그건 뭐 괜찮습니다. 그 정도 수익 나고 파는 거 전혀 나쁘지 않고 또 혹시 불황이 온다면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또 재미서 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쨌든 싸게 샀고 옛날에 뭐 싸게 사놨고 뭐 6만 원 밑에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7만 원 거기 갔다고 해서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워낙 싸게 사셨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언젠가 10만 원 가요. 네.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PBR이 나중에는 올라가요. 무조건. 네. 점진적으로.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PBR이 이제 꾸준히 이 돈이 쌓이니까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서 9만 전자, 10만 전자도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. 근데 이제 저는 7만 원 중후반 갔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때 상황을 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난 중국 이슈 뭐 경기 회복되는 거 반영된 것 같다. 그럼 파시되 그때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.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일단 첫 번째가 삼성이 지금 TSMC 계속 쫓아가잖아요. TSMC보다 지금 3나노라 그러죠. 이게 보통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수율이라 그럽니다. 네. 제대로 이게 그 양품이라 그러죠. 그게 아직은 많이는 안 나오나 봐요. 근데 그게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봤는데 수율이 좀 잡혀서 제대로 되고 미국의 주요 고객사가 확보가 점점 된다. 그러면요. PBR 1.5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. 그래서 삼성이 그 TSMC를 좀 추격할 수 있는 그 3나노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올라가는지 그거를 올해 말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. 네. 그게 잘 되면은 굳이 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요즘에 이제 챗 GPT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GPT.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. 반도체 없으면 못하죠. 네. 인공지능은. 그래서 삼성도 언급을 했거든요. 여기서 좀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. 그래서 챗 GPT가 지금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대중화될지. 그 갤럭시에 탑재한다고 막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. 근데 약간 걱정도 되는 게 이러다 메타버스처럼 되면 어떡하지?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. 네. 메타버스도 얼마나 열광했습니까? 자꾸 철수한다고 얘기해요. 네, 근데 요즘에 이제 안 좋잖아요. 챗 GPT가 분명히 지금 좋아요.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하죠. 뭐 구글도 이기는 거 아니야? 막 이럴 정도인데 다만 아직은 불안정하더라고요. 완벽한 건 아니에요. 네. 데이터에 좀 일부 오류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유료화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과연 진짜 대중화가 될지 대중화가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판가름 나겠죠. 그렇죠. 이건 메타버스였다. 아니다 이건 진짜 새로운 뭐 인터넷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새로운 새로운 이제 무기가 나왔다. 이럴 평가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네. 어느 정도 좀 윤곽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그럼 그게 만약에 대중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? 투자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. 그 약간 뭐 휴대폰에 예. 휴대폰 시장이 열리면서 그 디램 맞아요. 엄청 좋아졌잖아요. 그런 거랑 비교될 수 있는 정도.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챗 GPT가 잘 되길 바라야 돼요. 네. 그럼 메모리 수요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. 근데 이 메모리 수요는요 고성능이에요. 인공지능은요 저사양 반도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싼 단가로 팔 수 있고 그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기존의 모바일, PC, 서버 요거 말고도 요게 진폭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이클 따라서 막 주가도 막 출렁이 있는데 하나가 뒤를 받쳐주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완충작용을 해줘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들고 가시되 한 7만 원 후반까지 보시되 그때 가서 이런 상황들을 좀 체크하고 매도 여부는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